제가 어떻게 처음으로 공개하네요. 네. 제가 이제 원래 책이나 웬만한 데선 제 얘기는 안 해요, 잘. 보통의 책들은 다 이제 자기 성공담, 그래서 이런 성공을 했고, 그러다 보니 이러한 원칙들이 나왔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저는 이제 그런 게 너무 부끄럽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저는 이제 제 성공담 이런 것들을 웬만하면 얘기도 안 하고, 저희 회원들한테 절대 얘기 안 해요. 제가 뭘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고, 뭐 아무 얘기를 안 하거든요. 근데 실패담은 가끔 얘기해요. 실패담은. 왜냐하면 실패담 얘기하면 다 좋아하니까. 그래서 이제 가끔 실패담은 얘기하는데요. 주공 5단지 같은 경우는 솔직히 이제 저의 실패담이긴 해요. 사실. 물론 이제 거기에는 저 말고 다른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긴 해요. 다른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그 당시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실패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그런 분들도 있었는데 어쨌든 저도 실패를 한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근데 저는 그래도 제가 전문가인데 설마 막 흥분할 때 사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저는 뭐 아주 기가 막히게 좋은 데 샀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가장 낮을 때 샀어요. 정말 제가 최저가 찍고 샀죠. 그래서 그것까지는 참 잘했는데 이제 문제는 그걸 사는 과정에서 너무 많은 대출을 끼고 샀거든요. 결국 그러니까 똑같은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아무리 좋은 데 샀어도 무리한 투자를 하다 보니까 결국 못 견뎌요. 그래서 결국 제일 좋을 때 사긴 했으나 제일 나쁜 때 팔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자까지 계산하면 손해보고 파는 게 된 그런 결과를 갖게 됐죠. 무리한 투자는 역시 안 된다라는 게 너무 분명한 그런 상황이죠. 작년에 대출 끼고 사신 분들 많으신데. 인정을 해야 돼요. 인정을 하고 그냥 자신의 실패를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버티면 안 돼요. 안타깝지만 버티지 말고 매각을 해야 돼요. 매각을 해서 손해 감수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그냥 현금 확보하는 게 더 옳은 일이에요. 매각을 하면서 이제 너무 가슴이 쓰라릴 거 아니에요. 정말 쓰라리고 굉장히 충격 오래 가갔는데 그렇게 하더라도 그것이 긴 투자의 여정으로 보면 약이 돼요. 진짜로. 그거는. 왜냐하면은 욕심을 다스리고 이제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걸 알아요. 근데 욕심이 다스려지지가 않아요. 근데 고통을 겪어본 사람들은 욕심을 좀 다스릴 줄 알아요. 근데 이게 뼛속에 깊이 각인이 돼 있어요. 그 아픔이 막 각인이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비슷한 환경은 뭐, 무서워. 막 이런 공포감이 확 밀려와야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좀 미안한 얘기지만 트라우마가 좀 있어야 돼요. 트라우마가 있어야 겨우 욕심이 컨트롤 돼요. 이번에도 보니까 확실히 우리 오래된 회원들, 그러니까는 뭐 한 2003년도, 4년도부터 막 이렇게 공부를 했던 그런 오래된 회원들은 이번에 막 상승장에서도 확실히 덜 무리를 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도 완벽하게 막 무슨 막 진짜 뭐 달인처럼 행동하거나 그러지는 못해요. 막 흥분이 되면 본인도 주체가 잘 안 되긴 해요. 똑같아요. 그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막 누구는 막 사서 막 올랐다는데 자기가 그게 자제가 되냐고요. 돈도 있고 자제 안 되죠. 근데 그래도 제가 이러이러한 일들이 있고 욕심 자제해야 됩니다. 막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들어요, 이런 분들은. 겁이 나거든. 맞아. 그때 그랬지. 그때 나 그래서 너무 고생했지. 그리고 공포감이 밀려와요. 그래서 하더라도 조금 덜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분들도 지금 뭐 전혀 고생을 안 한다 이런 건 아니지만 덜 고생하고 견딜만 하죠. 그냥 버틸만 하고 이런 상황이 돼요. 그래서 미안하지만 투자자로 오래 살아남으려면 사실 이러한 고통은 필수입니다. 고통을 감내하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이 고통이 빨리 끝낼 거라는 기대는 안 하는 게 더 좋아요. IMF 같은 게 일상적인 일이 아니잖아요. 금융위기 같은 게 일상적인 일이 아니고 지금같이 이렇게 금리가 급등하는 게 일상적인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꾸 왜 사람들은 이게 다 이미 역사가 증명이 되어 왔는데 왜 자꾸 이게 일상적인 것처럼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결국 지나갈 일이고 오래 안 가요. 근데 이게 왜 오래 안 간다는 걸 우리가 또 알 수가 있냐면 너무 네가 무슨 근거로 이게 오래 안 간다라고 얘기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근거는 뭐냐면 그냥 인간의 마음이에요. 왜 그러냐면 생각해 보세요. 이런 환경을 누가 좋아해요? 그러면은 지도자들은 이런 환경이 계속 유지되도록 그래 계속 유지해 이러고 있냐고요. 어떻게 해서든지 종식하려고 애를 쓸 거 아니에요. 결국은. 그래서 완만한 인플레이션 이게 가장 행복한 거거든요. 그 완만한 인플레이션으로 가려고 계속 애를 쓰는 거고 근데 미국이 완만한 인플레이션으로 가려고 했는데 인플레이션이 너무 안 일어나니까 야 그럼 무슨 뭐 방법이 없을까라고 해서
뭐 하여간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저는 주장을 하는데 뭐 하여간 뭐 다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어쨌든 간에 하여간 미국은 그렇게 인플레이션을 일으키려고 했는데 안 일으켰는데 이제 지금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일으키다 보니까 이건 너무 인플레이션이 많아 이러면서 이렇게 낮추려고 하는 상황인데 어쨌거나 인플레이션이 전혀 안 일어나는 세상을 원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죠. 완만하게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는 게 제일 모든 사람이 원하는 거라니까요. 그럼 글로 갈 거라고 보는 게 더 정상적인 생각 아니냐 이거죠. 그러면 전세 레버리지 같은 것도 결국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거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전세 레버리지 가치를 그런 것들을 구축해서 이제 부동산이 돈을 만들어주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되겠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전세 레버리지로 끝나면 안 되고, 그런 것들을 모아서, 그 자금을 모아서, 결국 수익형 부동산으로 가야죠. 정식적으로 정말로 수익이 되는 그런 돈들을 부동산에서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예. 월세 받아야죠. 그래서 수익형 부동산 쪽으로 가는 그런 단계까지, 그런 시스템까지 구축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보통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한 20년 정도면 구축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 전세 레버리지 투자를 하다가 어떤 때 이 수익형 부동산 전환을 고민하세요, 사람들이? 상담 많이 하셨으니까. 예. 어떤 거를 고민한다기보다도요, 제가 권하죠. 예, 권하는데, 뭐 약간 기준은 있어요. 기준은 있는데, 저는 이제 뭐라고 기준을 세웠냐면, 뭐 그게 이제 세월에 따라서 또 이제 이제 돈의 가치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겠지만, 예. 지금 제가 말하는 기준은 한 1년에 한 1억 정도 나올 수 있는 구조가 되면, 그러면은 이제 수익형 부동산 쪽으로 옮겨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앉아 있어도 자기가 1년에, 우리가 보통 이제 전세 계약이 2년이잖아요. 2년이니까 2년에 그러니까 2억은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2년은 2억은 나올 수 있는 정도의 시스템을 구축을 하면 이제 그 돈 나온 거 가지고는 계속 부동산 늘리면 안 되고, 예, 그러지 말고 그거 가지고는 이제 그 돈 가지고는 이제 수익형 부동산 한 몇 년 모으면은 뭐 꽤 될 거 아니에요, 금액이. 그러면 그런 돈 가지고 이제 수익형 부동산 이렇게 사는 쪽으로 가야죠. 전세 레버리지 시스템이라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내 돈이 아니잖아요. 예, 채무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게다가 또 요새는 뭐 자꾸 빌라왕들이 죽어서 이분들이 아주 굉장히 극단적으로 행동을 하셔가지고 네.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너무 파급 효과가 또 있어요.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세입자분들도 굉장히 두려워하고 뭐 이러는데, 아니 물론 당연히 빌라왕 같이 되라는 건 절대 아닙니다. 큰일 날 소리죠. 절대 그러면 안 되죠. 그렇게 해서 정말 세입자 피눈물 흘려가면서 내가 돈 버는 그런 짓은 절대 하면 안 되죠. 충분히 이제 내 돈을 넣고, 그리고 전세가 상승하는 것보다 나의 가치가 늘 높게 있어야죠. 그렇게 유지될 수 있는 부동산을 사야 되는 거지, 그야말로 세입자들의 돈을 이용해서 내가 부를 만드는 그런 일을 하면 안 되죠, 당연히.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하려면, 그러니까 세입자에게도 피눈물을 나게 하지 않으면서 세입자를 안심시켜 주면서도 그러면서 내 부도 만들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건 결국 전세가 꾸준히 올라갈 수 있는 지역, 거를 사야 된다는 거죠. 그런 데를 잘 사두면 결국 그런 데서 나오는 전세금이 결국 내 현금 흐름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 흐름을 이용해가지고 계속적인 기회들을 잡을 수 있고 위기도 대비할 수 있고 이런 일이 되는 거죠.